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권한과 임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왕치산이 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차이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치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베이징 다신고 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베이징시는 대규모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외지 노동자들이 밀집해 살던 지역을 대거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저급인구라는 표현이 사용돼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급인구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필요 없는 하층 및 정리해야 할 저소득 외지인을 뜻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이 용어는 공식 문서에서 삭제됐습니다. 당시 베이징시 당서기였던 차이치는 저급인구 강제 퇴거 정책의 집행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안전 문제를 처리할 때 총검의 피를 보게 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 총검의 피를 보게 해야 한다. 강하게 밀어붙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급인구 추방 지시 역시 바로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차이치는 냉혹한 관리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차이치에게 전혀 다른 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한때 중국 정치권에서 가장 유명한 SNS 정치인이었습니다. 웨이보 팔로워만 수천만 명에 달했고 아이폰으로 뉴스를 읽고 해외 언론을 구독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참고한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해외 젊은이들의 디지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차이치의 나이는 56세였고요. 저장성 조직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11년 원저우 고속철도 사고 당시에는 웨이보를 통해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철도 당국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철도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생명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라는 그의 발언은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의 강경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죠. 차이치는 그 사고 이후 철도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성급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웨이보 스타 차이치에서 2017년 겨울밤 저소득층 강제 퇴거를 주도한 냉혹한 관리 차이치로 변하는데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치는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 관료 사이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기에는 개방성과 시대 적응 능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관료들은 변화된 권력 구조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차이치는 180도 변신을 하는데요. 그 변화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합니다. 차이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이후 이데올로기 분야를 담당하게 됐고요. 서열 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경한 성향은 변하지 않았죠. 2025년 위멍룽 사망 사건 논란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대규모 비판이 일어났고 이후 중국 당국은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정화 운동은 계속 확대됐고요. 이 모든 결정의 배후에는 차이치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특수성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유샤 체포에는 중앙경위국이 동원됐습니다. 차이치는 중앙판공청 주임이고 중앙경위국은 그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차이치가 생사 여탈권을 직접 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치는 수많은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이데올로기 분야를 담당하고요.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서 당 중앙의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동시에 차이치는 중앙인터넷 정보화 안전위원회 주임이자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부주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딩쉐샹을 대신해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주임도 맡았습니다. 이 직책은 공안, 국가안전부, 군대 분야에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교 분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항상 곁을 지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진핑의 경호와 의료 관리 체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계에서는 차이치를 두고 한 사람 아래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물론 시진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치는 정말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한 중국 분석가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갑자기 사망하고 후계 구도를 남기지 않는다면 누가 최고 권력을 승계할 것인가? 차이치가 가장 명백한 후보처럼 보인다. 하지만 차이치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1955년생인 그는 2027년 중국 공산당 21차 당 대회가 열릴 무렵이면 72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68세 이상이면 은퇴한다는 이른바 칠상팔아 관행이 있는데요. 물론 시진핑 시대 들어 이런 규칙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나이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이치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만의 정치 세력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치에서는 보통 고위 관료가 되면 자신의 사람들을 심고 파벌을 만들기 마련인데요. 차이치는 그런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측근이 누구인지, 차이치 라인이 누구인지조차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차이치의 가장 큰 강점은 독자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시진핑에 충실한 집행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보다 시진핑의 권력을 우선시해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차이치는 장유샤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장유샤 역시 시진핑의 오랜 친구입니다. 시진핑이 한 단계씩 승진해 가던 시절에는 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장유샤가 바로 그런 경우이고요. 사실 왕치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 확실해진 뒤에야 공통의 목표를 위해 시진핑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치는 다릅니다. 그와 시진핑의 관계는 애초부터 한 줄로 엮여있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역시 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차이치의 부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실 차이치의 부상은 이미 2027년에 일어날 미래형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부상해왔습니다.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비교하면 차이치는 담당 분야가 훨씬 넓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상의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상무위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역할인데요. 바로 차이치가 중앙 시진핑 사상 학습 관철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고